자, 일부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탄핵이 기각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된다. 답이 없이 막상 겪고 나서 어떻게 그때그때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설사 탄핵이 각하되어도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친북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보고 한때는 반듯하더니만 왜 그래 숫골이 되었냐, 먹고 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통 어떤 애들인가 하면 제가 주장하는 과감한 사회개혁에 대해서는 그럴싸해서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팬인 척 하다가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보수를 선택해서 친북 척결의 입장에 서겠다 하니까 돌아서서 욕을 합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요, 친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절대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친북 좌파의 이 이념적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건 저거가 사람을 잘못 봤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북이다. 그건 뭐 분명한 입장이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 이해 간다 이러는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탄핵의 계엄의 와중에서도 뉴스 브리핑은 솔직히 말하면 이 경영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 계엄 이전이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 양심과 선택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탄핵을 갖다가 기각이 된다면 이제 좌파들, 친북들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요. 지금 이 사회에서요, 친북의 세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어져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는 원래 친북이 아닌 좌파도 있었는데 이제 친북 좌파가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을 위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좌파들만 남아있지, 자,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좌파는 민주당에서 권력 투쟁에서 져서 쫓겨나온 사람들 외에는, 기성정치권 소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요, 한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부산 교육감 선거, 거제 시장 선거, 아산 시장 선거, 구로 구청장, 이 4개를 전부 뺏겨버렸습니다. 이 4개를 다 졌어요. 김천시에서만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보궐선거 이전에는 4대1이었는데 보궐선거 결과 1대4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부산시장 선거에서 11%, 그리고 거제에서 16.5%, 아산에서 17.6%, 구로에서 24%, 이런 차이로 졌어요. 내용이 완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도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탄핵 인용이 53.2, 탄핵 기각은 41.6. 이 격차도요, 한때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벌어져 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3.8% 떨어져서 37.9, 민주당은 2.9% 떨어져서 45. 그래서 한마디로 탄핵 이후에 거의 최악의 결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국민의힘이 49%, 민주당이 37.2%로 거의 12%를 이기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또 내각을 총탄핵해야 되느냐, 예스가 40.2, 그리고 노가 41.3, 이것도 거의 비슷해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설사 내일 상당히 병운이 깃들고 해서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친북 좌파들의 거센 공격 속에서 보수 정권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자, 그러면 오늘쯤이라도 윤통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침묵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여론조사 내용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 탄핵이 기각되어도 윤 정권이 버텨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거리 전쟁을 치러야 될 거고 국회 전쟁을 치러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요, 혼자만 어떤 생각을 알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보수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게 일방적인 논리를 강요하는 것. 다 계산이 있다.
다 어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알 필요가 없고 그 수에 의해서 다 잘 해결될 거다. 저는 이거요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가 있고 계산이 있었으면 권력기관을 다 쥐고 있고 수사기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권이 저렇게 턱없이 계엄 실패하고 무너져 버립니까? 수가 없어요. 수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민주당이 김건희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빌드업을 해가서 제가 영상이 총선 앞두고 12월 달쯤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탄압해요. 내가 왜 탄압받아야 됩니까? 그 말을 제가 미리 했잖아요. 9월 달쯤에. 왜 했을까요? 미리 대비하라고 했지요. 왜? 녹취가 나왔으면 영상도 100% 나오게 돼 있는 게 좌파들의 행태고 그 최목산이 하는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 저는 북한과 민주당 측과 깊숙이 연결된 삼각점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탄핵 직후에 윤통이 광화문에 나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했잖아요. 광화문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싸움을 택했죠. 그래서 결국은 보수가 힘을 내고 열심히 싸워서 윤통 지지율이 한때 51%가 넘어가고 또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보다 앞서는 일까지 나오고 탄핵 찬반도요 거의 유사하게 붙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망해버렸냐. 잘 나갈 때 공작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죠. 설 연휴에 서부 집어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2월달 내내 헤매기 시작하고 3월달에 조금 회복되는가 했더니만 윤통 구속 취소되고 나와서 또 빌빌 싸고 마지막에는요 굉장히 빌빌 싸면서 이 싸움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운이 있어서 기각이 된다면 이렇게 꺾여진 상태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알면 소용없어요. 정진석이하고 둘이 알아봤자 소용없고 그리고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그렇게 넷이서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윤통을 구하기 위해서 뛰었던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살려보자고 뛰었던 애국 보수 시민들한테 자신들의 계획이 뭐라는 걸 공공연하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내일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반드시 그 직후에 입장이 나와야 돼요. 그냥 복귀한다고 들뜰 게 아니라 복귀하기 전에 미리 써놨다가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자신의 대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택이 돼야 돼요. 강공으로 갈 건가 아니면 개헌을 하고 물러날 건가 그것도 선택해야 돼요. 애매하게 하다가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만 제거하고 개헌 세력들을 모아서 개헌하고 물러난다. 아니면 강공으로 지금 좌파들의 거리 시위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유혈 사태도 공권력으로 대처하겠다. 공권력은 장악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요. 그 방향을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들만으로는 이 내전에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애국 보수들이요, 이 내전에서 같이 싸워달라. 구체적으로요, 애국 보수가 거리를 나와서 용산을 막아달라. 그리고 한남동을 막아달라.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를 막아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 이걸 갖다가 어물짝 넘어가고 또 기각이 되었는데도 그냥 어물짝 와서 그냥 이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는 큰일 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빨리 물러나겠다고 개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반 이재명 세력 다 모여라. 그래서 개헌에 착수해달라 해야 돼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한테 대부분의 권한, 국방 외교 빼놓고는 다 물려주고 사실 말도 안 듣는 국방 권한 그거 갖고 있어봤자 소용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상징적으로 지금 자신의 남은 형사재판과 외교부만 갖고 간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 끝까지 살아난 김에 한번 가서 친북을 뿌리 뽑겠다고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서 탄핵 기각 직후 바로 발표해야 된다. 만약에 거리를 좌파들 빨갱이들이 덮기 시작했을 때 밀려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사후 대처하는 형식으로 가다가는 늦을 수 있다. 내일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곧바로 외국 보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달라, 지켜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나와야 될 거다. 그리고 현재 거리에 공안 경찰 외에는 없어요. 그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해서 어떻게 지시할 건지도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요. 대충 하다가는 권력을 되찾았지만 솔직히 누더기가 돼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되찾은 권력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요, 이제 본인이 입장을 정해야죠. 솔직히 인용된다면 지금까지 윤통의 한 달쯤 되는 침묵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윤통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 정치적 투쟁을 했을 때와 가만히 있었을 때 탄핵 인용 시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요, 본인의 영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요, 탄핵 인용되면 내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방 빼서 사저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충격이 국민의힘 안에 밀어닥칠 거고 전체 보수 여권에 밀어닥칠 겁니다. 지금도요, 국민의힘 안에 그런 기사 제가 한 10개쯤 봤어요. 국민의힘 지쳤다. 윤통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가고 윤통한테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윤통이 또 조기 대선의 후보에도 관여하고 이런 사태가 올까봐 걱정이다. 솔직히요, 지금 나서서 싸우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 윤통이 빨리 당과 갈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탄핵이 되어버려라. 이러는 사람도 수없이 있다라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윤통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아마 윤통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돼버린 상황에서 윤통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목소리 메시지 내라는 거는, 그래서 싸우다가 헌재에 의해서 지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보수에서의 리더십은 유지될 수 있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가장 싸워야 될 때. 그래서 끝이 지금 매우 안 좋았고 보궐선거도 참패했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론도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도요. 보수 여론조사인데 조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공정의 서요한 사장의 인품이나 또 상식 그리고 그의 보수 성향을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통이요, 국민 앞에요, 진솔하게 사과도 해야 돼요. 이 과정까지 와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요, 내가 침묵한 것도 전략적 패배했다. 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제 바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한 사나흘 조용하지요. 그리고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가버릴 거예요. 이제 권영세나 권성동이도 윤통은 관심 없고 아마 탄핵 반대한다고 나왔던 의원들도 대부분 윤통은 관심 없고 조기 대선에 매진할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나오겠다고 달라들 거예요. 그런데 조기 대선은 이대로 가면 지금 분위기 안 봤어요? 전부 자기들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지 대중의 여론이 지금 보궐선거에서 아주 보수의 골수가 김천환이에요. 그거 하나 이긴 거 말고는 거제까지 져버리고 부산까지 져버리고 아산 구로까지 다 져버렸다.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보수는 동력이 떨어져 있고 솔직히 매우 위축돼 있고 좌파들이 설치고 다니는 게 선거를 통해서 입증됐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민주당 내부에서요 75%가량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보수만 극혐을 하고 있지 중도나 이재명이 지지하는 좌파들은요 상당수가 극혐이 아니라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사법부도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재명의 입장에 따라서요 사실상 하는 신용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면 솔직히 이재명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 몰아닥칠 건데 그 속에서 전투를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윤통이요 국민들 앞에 엄청난 사죄를 하고 또 자신의 침묵에 대해서도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요 반 이재명 연합을 구성해서 싸우자고 해야지. 자, 만약에 윤통이 내일 탄핵이 인용되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승복한다 해버리면요 이건 국민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는요 일단 물러나길 바랍니다.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물러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물러나고요. 싹 다 물러나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구성돼야 되고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가장 잘 싸운 윤상현이나 나경원 이런 사람으로 비대위가 구성돼야 되고요. 그 속에서 국민의힘 저 도토리들 가지고 대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 이재명 연합으로 견을 내걸고 연대를 하기 위한 방향을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에도 이재명과 척제 있는 세력부터 시작해서 이재명과 척제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괜찮은 좀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후보를 기존의 국민의힘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정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행정관료 중에서 대학교 총장 중에서 이런 중에서 찾아가지고요 이재명하고 붙여야 돼요. 그래야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승부는 끝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일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전부 앞장서서 후보 사퇴를 선언해 주기 바라요. 당신들 그 어줍지 않은 욕심으로 아니면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해서 후보 노릇하다가는 다 잡아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시에는 윤통은 애국 보수 시민들 앞에 엄청난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 물러가야 되고 그리고 투쟁력이 있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당 내부의 경선을 포기하고 반 이재명 연합을 구성하겠다고 비대위에서 발표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요 이 사태가 그냥 이재명을 위한 대관식의 로드, 길을 닦아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